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18일인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실적 쇼크를 줬는데 사실 이게 2019년 2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좀 좋지 않은 성적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뭐 장중 4% 이상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가 마치 비밀병기 혹은 기댈 곳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이 예정대로 11월 말에 첫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기가 텍사스에서 11월 말에 인도 행사를 할 것이다. 이제 못을 박았어요. 정말 2019년부터 예약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 거의 4년이 지났죠. 그래서 수십만 예약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대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조짐이 미리 보였어요. 한두 달 전부터 주변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본 것 같은데 했는데 봤다는 분들도 있고 점점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지난 주말에 제가 마운틴뷰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유유히 지나가는 광경을 봤습니다. 마침 정지선에 멈춰 있어서 좀 오랫동안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일단 실물 보고 가장 놀란 포인트는 햇빛이 비치는데 스테인리스 스틸 그 표면이 정말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렇게까지 곡선이 없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칼각이 정말 놀라웠어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사이즈가 될 것 같은데 찍은 영상에 뒤에 도요타의 소형차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정도겠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기존의 트럭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트럭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놀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4년 전으로 한번 이야기를 거슬러 가고 싶어요. 2019년 11월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처음 공개했을 때 진짜 이렇게까지 못생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는데 이 이미지를 알게 모르게 상상을 점점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쁘고 사이버틱하고 퓨처리스틱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기존에 많이 봤던 차에 봤던 재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딱 나왔을 때 머스크가 사실 단지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점유율 1, 2%를 차지하려고 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용납할 수 있다. 혹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때 테크 인플루언서인 이제 마르케스 브라운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드의 F150을 사는데 5년 뒤에 또 비슷한 디자인 나오면 이거 사고 계속 나와도 또 똑같은 걸 산다. 근데 테슬라가 비슷한 외형을 들고 나오면 그거 살까?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독특한 외형. 아예 비튼 외형만이 테슬라의 팬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전략이 사실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 탄생 과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2017년 초에 매주 이제 LA에 있는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전기 픽업 트럭을 구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테슬라의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죠.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과 이제 머스크와 그 디자인 팀이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만나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머스크가 주문한 게 단 2가지였대요. 더 흥미롭게 만들고 사람들이 놀래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더해서 당시에 이제 머스크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Why doesn't future look like the future? 머스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I want the future look like future. 그러니까 나 정말 미래형, 진짜 미래형 자동차를 원해. 이렇게 말한 거죠.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풀어간 거죠. 그래서 2년에 가까운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모델 Y가 직전에 출시됐던 모델 Y가 너무 도전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델 3, 모델 S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도전하지 않았는데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테슬라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강력히 주문을 한 거죠. 테슬라의 하나 강점이 있었어요. 바로 스페이스X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거죠. 그럼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로켓에 들어가는 소재인 스테인리스 스틸을 한번 써볼까 고민을 한 거예요. 당시 뭐 알루미늄부터 티타늄 합금까지 정말 많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채택하고 나니까 일단 칼각이 가능해졌고, 또 머스크가 하나의 깨달음, 페인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편이에요. 이제 동물의 그런 외골격처럼 안쪽에다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디자인이 지금의 디자인으로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포드의 이제 F150이 정말 명실상부한 1타, 정말 인기 있는 차량인데, 그리고 전기차 영역에선 F150 라이트닝을 출시했죠. 이것도 정말 꾸준히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머스크의 목표, 그 F150을 이기고 비중을 높이자, 이런 걸까요? 사실 거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져 있는 픽업 트럭을 이제 벗어나겠다. 이게 1순위고요. 젊은 세대까지 포섭할 수 있는 우리 정말 미래형, 퓨처리스틱한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트럭의 용도로 차를 고르지 않는 사람들조차 유입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노리기 때문에 정말 기존 관점에서 어글리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이버 트럭의 스펙 목표 같은 경우는요, 탑 모델의 경우 2.9초 만에 이제 시속 60마일까지 밟을 수 있게, 96km 거의 100km까지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트럭의 용도다 보니까 그 화물의 중량을 실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1.5톤까지 실을 수 있고 6.3톤의 그런 무게를 끌 수 있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4월에 공개했을 때는 한 100kW 정도의 그 배터리 팩을 이제 탑재하는 게 목표입니다. 머스크도 S 곡선을 지금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정말 희소하게 나오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는 수익 창출 이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생산 비용 낮아진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은 최소 4만 달러 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캐시카우가 돼줄 그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도 아무래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머스크가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예정대로 11월 말에 첫 인도가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도 챌린지에 직면할 거다. 아무래도 비용도 높고 처음에 생산할 때는,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뀔 때까지 18개월에서 24개월을 예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고 시장에 조금은 안착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 2025년 말 그리고 2026년이 좀 그런 테슬라에 있어서 이게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되겠다 하는 분수령이 될 걸로 보여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사이버 트럭 예상했던 것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이 매력으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의견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네, 지금까지 정해지는 와이나 실리콘밸리였습니다.